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오늘은 제가 테크 심리학에서 재밌게 읽은 구절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책 내용이 조금 독특한데요. 보시면 200년 기술 발전으로 살펴본 감정의 진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술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라 거울, 편지, 전화, 그리고 현대 SNS까지 그런 게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감정이 조금씩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목은 테크 심리학이 아니라 Bold, Lonely, Angry, Stupid입니다. 흥미롭죠? 그래서 다루는 감정은 허영심, 고독, 지루함, 주의집중, 경외감, 분노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자, 책의 저자는 두 분이시고요. 한 분은 컴퓨터 과학 초빙 교수님이시고 한 분은 역사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감정의 변화에 대한 별의별 문건들을 다 사례로 소개해주고 계세요. 뭐 인터뷰 내용, 책과 논문 다 실어 놓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책이 저는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총균세라는 책 보시면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루하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재밌게 읽은 몇 가지 구절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1장 허영심에 대해서 다룬 부분에 나온 내용인데, 자, 사진 기술이 도입이 됐을 때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신의 형상을 본떠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만든 기계로 신의 형상을 찍는다는 것은 안 될 말이다. 그런 일을 저지르려는 사람은 자신이 조물주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인가? 라고 독일 신문 라이프치거 안자이거에 실린 내용이라고 합니다. 야, 사진 기술 가지고 처음에는 이러한 반응이 있기도 했네요. 허영심을 자극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거울이라는 것도 초기에는 부자들만 쓰다가 보급이 된 거잖아요. 초기에 이런 반응이 있었다고 해요. 초상을 당한 가정은 거울을 가리거나 벽 쪽으로 돌려놓았다. 슬픔에 잠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이 허영심이란 죄악에 물든 방종에 빠지는 행동이자 인생의 덧없음을 외면하는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야, 거울 초기에는 이러한 반응까지 있었다는 거. 근데 현대에 와서도 비슷하죠. 우리 셀카 올리는 거, SNS에 셀카를 포스팅하는 건 약간 얼간이 같은 행동이에요. 셀카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건 다른 사람보다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한 대학생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신기술이 인간의 허영심이라든지 자아도취를 자극하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은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기술은 달라지는데 생각은 비슷하다. 흥미로워요. 자, 그리고 기술로 사람들의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나요? 자, 2장 고독한 클라우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초창기 벨, 그 전화기 홍보 문구들이라고 해요. 친구에게 전화해서 즉각 응답을 받아보세요. 외로움을 몰아내고 위안과 안전의 감정을 불러옵니다. 집 안에 전화기를 들여놓으면 외로울 일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자, 이때만 하더라도 야, 전화기가 있으면 외로움을 완전히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반대로 공포심을 조장하기도 했어요. 1909년에 한 전화기 광고 문구라고 해요. 전화기가 없다면 새로 가설되는 전화기가 늘어날수록 당신은 더 외로워질 것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당신만 소외될 테니까요. 전화기 없이는 시대의 추세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걸 있어야지만 꼭 생활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한 공포 마케팅도 있었고요. 이것도 재밌어요. 초기 에디슨 축음기 광고입니다. 에디슨 축음기만 한 대 사면 결코 외롭지 않을 겁니다. 자,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홍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마크 주커버그의 CNN 인터뷰 2013년 내용이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야 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전히 기술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고독감을 해소해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이 외로움, 고독감으로부터 해소된 것이 맞을까요? 결국에는 기술의 발전이 약속하는 것들은 다 허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했다? 자,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자, 물론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사람들이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스마트폰 없이 어떻게 살았나 몰라.
자, 그런데요, 우리 스마트폰 없이 잘 살았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우리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괴롭다고 불평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죠.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 왜 없냐면서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기술 발명의 역사는 불만 발명의 역사이기도 하다. 자, 왜냐면은 없을 때는 그냥 적응하고 사는데 있다가 없으면은 우리의 불만이 생겨나거든요. 스마트폰을 쓰다가 없으면은 불편한 것처럼. 결국에는 기술적 진보라는 것은 환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하고요. 그러한 불만을 만들어주는 주 매체가 광고라고도 볼 수 있겠죠. 광고는 없는 불만을 막 심어주잖아요, 사람들에게. 자, 그리고 다음, 스마트폰이 인간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라고 요즘에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옛날에도 이런 똑같은 걱정이 있었더라고요. TV가 발명이 됐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요즘 사람들은 이웃이 누군지도 몰라요. 집마다 텔레비전과 에어컨이 있고 난방도 너무 좋아서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이웃은 어쩌다 상점에서 만나면 인사나 하는 대상인 거죠. 아마 서로 이름도 모를걸요? TV가 나왔을 때도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신기하게도 자동차가 보급될 때도 이런 목소리가 있었더라고요. 자동차가 있으면 사교 클럽이나 친척집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만찬에 참석하기도 수월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동차로 인해 직장이나 쇼핑 공간, 공적 교류의 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고 통근거리가 멀어지고 자동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다른 것, 즉 공동체적 활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도 늘 새로운 기술에 의한 변화를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 고대 벽화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라는 유명한 썰이 있죠. 요즘 젊은 것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자, 근데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늘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은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느낀 게 이거예요. 강의를 하다가 사람들한테 요즘 정보를 얻을 때는 책보다도 유튜브가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노발대발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사람들이 지금 책과 독서를 마치 지식의 성전처럼 모시고 있구나. 그래서 그 성전, 독서 행위를 조금이라도 폄하하면은 신성모독처럼 저를 굉장히 공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문물인 유튜브는 굉장히 해롭다라는 인식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책에 이런 부분도 나와요. 지루함은 발명된 감정이다 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루함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알고 느끼는 감정이다. 또한 지난 세기에는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불만이기도 하다. 지루함이라는 단어는, 보얼돔이라는 단어는 최근까지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어와 보링이라는 단어가 영어에 포함된 것은 각각 18세기와 19세기였고 보얼돔은 19세기 중엽에 등장했다. 그런가요?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지루하다가 아니라 지리하다가 원래 표현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이 표현이 나왔죠? 자, 근데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전 세대는 비록 지루하고 단조로우며 힘든 노동을 좋아하지는 않았으나 그런 일을 앞에 두고 그리 놀라지는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변화와 흥분, 끊임없는 활동을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자 인생의 충족감을 얻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기분 전환과 오락거리라면 무한히 누리기를 원하고 따라서 지루함은 위험한 것으로 보게 되었다. 자, 그렇죠. 각종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요즘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수단은 너무나 많아졌고요. 통신 수단이 생기면서 언제든지 친구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루함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너 정말 노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에게 모욕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수준으로 조금 이거는 많이 바뀐 것도 같습니다. 자, 또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너무 정신이 산만해지는 것 같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러한 비판은 예전에도 있었더라고요. 자, 내용 한번 보세요. 회계 담당자가 숫자 계산을 한 줄의 절반 정도 했을 때 전화벨이 울린다.
목사님이 열렬히 기도를 올리는 중에 이 망할 놈의 소리가 전심을 다 바친 묵상을 망쳐버린다. 수백 킬로미터 밖에 떨어진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시도 때도 없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면 이는 한없이 기분 나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 언론인이 전화의 단점에 대해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결국에는 사람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는 거죠. 또 예일대 옛날 학장이었던 클래런스 맨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일대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중앙방송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라디오를 소지하는 것도 별로 권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 라디오가 없어도 이미 세상이 너무 번잡하고 시끄러워 최고의 성과를 올리는데 방해가 됩니다. 더 이상 방해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자, 지금 우리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들이 정신산만해진다라고 걱정하는 거랑 비슷했던 현상이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죠. 정말 스마트폰이 집중 분산을 하게 만드는 주요 범인인 것은 맞을까요?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하는 건 아닐까요? 자, 그래서 몇몇 구절들 테크 심리학에서 보여드렸는데 제가 발췌한 내용들은 말씀드리자면 책의 전체적인 주제와 살짝 동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재밌는 부분을 보여드린 거고요. 제가 이 책을 읽기 어려웠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이 200년 전의 과거와 비교를 할 때는 그때 서구 사회는 완전히 기독교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 그 신앙심에 대한 공감을 좀 느끼기 어렵다 보니까 좀 꼼꼼히 읽기가 어려운 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웠던 부분만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전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현재 최신 기술에 의한 걱정은 미래에도 걱정거리일까? 아마 아니겠죠. 자, 그리고 문제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여전히 편지에 의한, 전화에 의한, 거울에 의한 문제점들이 우리 생활에 만연해 있는데 너무 일상화된 나머지 우리가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인지되지 못하는 문제도 문제라고 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생각한 것은 기술의 발전이 정말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건 맞는가? 결국 기술이 해결해주는 거는 거의 없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건 없는데 해결해주는 척을 하다가 또 새로운 기술로 또 헛된 약속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자, 이 책 좀 말씀드린 대로 사례가 많아서 지루하긴 합니다만 이 기술에 의한 사람들의 감정 변화 세세히 그 사례들을 알고 싶은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